모르고 살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들어보면 뭔가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지식 몰사신잡 9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몰사신잡으로 머릿속 잡지식들을 어디 한번 늘려봅시다. 첫 번째 잡지식, 목욕 후 손바닥이 쭈글쭈글해지는 이유. 오래도록 샤워를 하거나 목욕탕에 들어가서 몸을 지지고 나오면 손바닥 발바닥이 쭈글쭈글 주름이 생기곤 합니다. 도대체 왜 손바닥 발바닥에 주름이 생기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퍼져있는 이야기는 우리 몸이 농도가 높고 목욕하는 물이 농도가 낮아 삼투압 현상으로 피부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퍼져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팔이 마비된 환자들은 목욕탕 속에서 아무리 오래 있더라도 손이 쭈글쭈글해지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고, 절단된 손가락처럼 신경이 사라진 손가락 역시 쭈글쭈글 주름이 생기지 않았다는 예도 있죠. 의도적으로 손과 발을 마비시켜도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손과 발이 쭈글쭈글해지는 현상은 간단한 삼투압 현상이 아닌 피부가 장기간 물에 노출되면 신경계에서 손바닥과 발바닥에 쭈글쭈글해지라고 명령을 내린 뒤 발생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손바닥 발바닥 쭈글 알고리즘은 밝혀진 상태지만 아직까지 주름을 왜 만드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나마 가장 유력한 추론은 사족보행을 하던 인류가 물에 젖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젖은 상태에서도 물건을 쉽게 잡기 위해 손과 발을 쭈글쭈글하게 만들어 마찰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죠. 물론 이 역시 가설입니다. 왜 쭈글쭈글해지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과정은 밝혀진 상태인데요. 땀샘으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피부 아래의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고 이렇게 손과 발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잡지식, 누룽지를 영어로 하면? 여러분, 누룽지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바비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바비 브라운, 바비 갈색. 세 번째 잡지식, 정말 특이한 다리. 어떻게 이렇게 생긴 다리가 있을까 싶은 다리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도로 위로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다리이죠. CG를 이용한 것 같지만 이는 진짜 실존하는 다리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벨루베메르 수로를 소개합니다. 다리 아래에 수중 지하차도를 뚫어 이런 특이한 경관을 만든 것이라고 하네요. 옆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아무튼 이러한 독특한 구조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다리하면 항상 손꼽히는 다리이며 매일 28,000대의 차량이 차도를 이용할 정도로 통행량이 많은 다리라고 하네요. 아, 가보고 싶다. 네 번째 잡지식, 사과를 재배하는 방법.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과일 중 하나인 사과 속을 들여다보면 씨앗이 있죠. 근데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방금 먹은 사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완전 새로운 품종으로 자라날 확률이 농후하다고 하죠. 이는 사과의 이형성이라고 불리는 유전적 특성인데, 이 특성으로 인해 사과 씨앗을 심으면 이전의 사과나무와는 완벽하게 다른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는 사과나무가 자라난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과나무 한 그루당 수천 가지의 변종이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는 다른 식물의 가지를 떼어 식물에 붙이는 방식인 젖붙이기, 일명 젖목이라는 특이한 방식으로 우리가 먹는 사과를 키워내는 것이라고 해요. 이렇듯 사과는 엄청난 변종을 만드는 특성으로 어떠한 기후나 토양 조건이더라도 새로 뿌리 내리는 땅에 적합한 품종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가 아닐 확률이 높겠지만요. 다섯 번째 잡지식, 피는 못 속인다. 유전은 과학입니다. 저도 아버지와 얼굴이 완전 판박이인데요. 조선시대의 왕을 보면 이 이야기가 더더욱 와닿으실 거예요. 조선을 건국한 초대국왕 태조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이자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 세종대왕의 아들이자 수양대군이라고 불리우는 세조 이유, 조선의 제10대 왕이었던 연산군 이융, 쇄국정책을 펼쳤던 흥성대원군 이하응. 이 정도면 피는 못 속인다 인정? 은 배우 유동근씨. 여섯 번째 잡지식, 안드로메다 은하 TMI.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갔냐? 등 엄청나게 멀찍이 떨어졌을 때 빗대어 쓰곤 했던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랑 아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은하 같지만 생각 외로 우리 은하로부터 가장 가까운 큰 은하라고 하며 우리 은하와 충돌할 예정이기도 한 은하라고 합니다. 충돌 이후 시간이 조금 더 흐른다면 우리 은하와 완전히 합쳐져 거대한 타원 은하가 탄생할 예정이기도 하죠. 이러한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를 향해 접근하는 속도는 초속 120km,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중이죠. 근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게 우리 은하랑 충돌하기까지 약 24억 년이 걸릴 예정이며 완전히 합쳐지기까지 약 30억 년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지식, 피아노 태우기. 영국의 공군, 캐나다의 공군, 이 공군에선 추락한 조종사를 기리기 위한 관습이 있습니다. 바로 피아노를 태우는 것이죠. 군인과 피아노,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 보이는 둘인데 어떻게 이런 관습이 생겨난 것일까요? 피아노 태우기의 기원에 대해선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된 바는 없지만 몇 가지 전설처럼 내려오는 설은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영국 공군으로부터 나왔다는 설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 도중 너무나도 많은 파일럿이 사망해 일반인들을 차출해 파일럿으로 만들었고, 이때 상류층 자제를 위한 세련된 매너와 예절을 배우는 교육으로서 피아노를 가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피아노 레슨을 선호하지 않았고 피아노를 불태움으로써 이 수업을 취소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조종사가 피아노를 태웠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게 관습처럼 굳어 파일럿을 추모하는데 피아노를 태웠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피아노를 치는 한 조종사가 동료가 사망할 때마다 남은 동료 조종사들에게 피아노를 연주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죽자 더 이상 이 피아노를 칠 사람이 없어 이를 태우는 것으로 그를 기렸다고 하는데 이게 관습처럼 굳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뭉클. 저는 두 번째 이야기가 더 와닿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무튼 더 이상 피아노를 태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드디어 밤늦게까지 놀고 친구들이랑 모임도 갔던 과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찾아오는 걸까요? 코로나 정말 이전에 당연하게 누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깨닫게 됐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설렘 반 두려움 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느낌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것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간 거리두기 지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같은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할게요. 잡식 제보나 주제 제보는 처말라밀@gmail.com으로 부탁드려요. 선정되시면 영상에 이름 넣어드릴게요. 우리 말처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